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 돌파 에이플레 제 406화 웹툰 송고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로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집에서 놀고 있는 가가멜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개. 그러니까 집에서 놀았군요. 좀 네, 놀다 왔죠?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송곳 하기 전에 사실은 송곳에 굉장히 특화된 게스트라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그 그 사이에 잘릴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여기까지. 자, 일단 송곳 들어가기 전에 네. 댓글 또 읽어볼게요. 네 자, 귤PD님 402화에 5,000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연말에 바쁘다는 핑계로 못 듣다가 한꺼번에 몰아듣고 있는데 연말 설문조사가 이미 끝났네요.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늦게나마 보태자면 매년 나오는 추천작 드래곤 라자와 은하 영웅 전설, 뭐 이런 긴 호흡의 콘텐츠들 줄거리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꾸미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작품들은 방대한 세계관이 매력적인 만큼 설정이나 캐릭터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랑님도 다시 돌아오실 거라 믿으며 기다릴게요. 전드님은 미스터리를 전나 좋아해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방청이 가능한 녹음 스케줄일까요? 항상 에이플에 즐겨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올라오시면 방청 뭐 얘기하면 가능하죠. 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래서 여기 보면서 얘기하잖아. 가능하지? 막 이렇게. 예, 400위와 2022 연말 개선 마지막 편에 루님이 정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네. 그리고 아랑님 가신다니 너무 아쉽네요. 다시 돌아오실 거죠? 두 분 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한 명 그냥 꽂아봤어요. 그리고 흰홍이님이 오프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뮤지션인 임정현 선생님이 음악을 만들어 주셨죠. 관련된 얘기는 그때 많이 했는데 하지만 뉴비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튜버 펀투가 네. 작사 작곡을 해서 네. 노래는 컴퍼티션 킴이 불러줬죠. 네. 김경현 씨.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우리 맞춤형으로 가사도 쓰고 네. 곡도 뭐 굉장히 매를 부른다네. 예. 그리고 뭐 그게 펀트님 많아요. 뭐 우리 오디오북 많이 음향 감독도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송곳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네. 개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자, 작가는 최규석이죠. 네.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습지생 때 보고서, 대한민국 원주 및 울기엔 좀 애매한 뭐 지옥 등의 작품이 있고 네. 이 송곳 작품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했어요. 이 연재 기간이 이렇게 길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중간에 좀 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4 오늘의 우리 만화 한국만화가 협회장상 수상작이고 뭐 주 캐릭터는 두 명이죠.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수인 과장과 구고신 소장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밖의 캐릭터도 한 4명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주강민 주임, 황준철 주임, 정민철 부장, 가스통 점장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정민철 가스통은 뭐 안타고니스트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얘기를 해보면서 뭐 캐릭터 설명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굉장히 간단한 프롤로그가 나옵니다. 그 노무사 구고신이 길거리에서 어떤 임금 체불자를 하나 만났어.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집에서 일했던 것 같은데 돈을 못 받고 잘렸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돈 받아주겠다 하고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그것도 그거였잖아요. 오토바이를 뽀개는 바람에 그냥 음. 쫓겨났다는 거였잖아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 네, 오토바이를 그럼 뽀갠 것도 그 업무 중에 된 거니까 사실 그걸 물어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임금까지 다 체불됐으니까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700만 원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 월급은 무조건 전액 지급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감액이나 감봉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싶다고 해도
일단 주고 네가 준 피해가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걸 돌려받는 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네가 사고를 쳤으니까 너한테는 월급 안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무조건 불법이다. 그럼 주고 뺏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주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깡패가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실력 행사를 하냐면은 온 동네 조합원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중국집 이용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장이 깨갱하고 700만 원을 받아준다. 이 얘기가 가장 이제 처음 프롤로그로 자리를 하고 그랬더니 있어요. 거기 막 그 소장한테 돈 좀 얼마 드려야 되냐 했더니 젊은 사람이 지금 이런 거 줄 생각 하지 말고 그렇지. 제대로 잘 살라고 돈을 보내죠. 너희 소원을 빌라고 이 새끼야. 너를 위해 살아라. 이런 거지.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작품 5부로 구성이 돼 있지. 그런데 이제 끝이 약간은 만족스럽지 못하게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아주 많긴 한데. 네. 현실적이지 뭐. 그래서 그냥 거기는 끝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네. 자, 1부 시작부터는 이제 푸르미. 여기는 까르푸죠. 네, 너무 까르푸지. 까르푸죠. 사실은 그런데 푸르미에서 이제 직원 해고 명령이 하달이 됐어. 이게 자르래. 근데 이제 주인공 이수인 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 장교 출신인데 뭐 자기는 이제 그 해고 명령을 받았으나 이건 불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맞서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이 사람의 성격을 굉장히 묘사하는 과거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 비무장지대에서 남하는 어떤 적군을 발견했어. 그럼 사살하면 돼. 그런데 사실은 망설였죠. 알고 보니까 아군이었어. 근데 쏘면 안 되는 거 맞는데 두 번이나 쏠 기회가 있었으나 못 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쌌어야지. 거기서는. 그래서 무조건 못 쐈는데 사실은 막 엉엉 울잖아. 서로 이제 껴안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아 나는 군인이 될 수 없겠구나 하고 전역을 하고 이제 여기 취직을 한 것 같아. 근데 얘가 원래 옛날부터 이랬다. 사실 어렸을 때 이제 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나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떼인 돈 받으러 가가지고 오한마를 이렇게 선 끊는 거 있지. 여기 넘어오면 아주 그냥 작살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돈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아버지의 유일한 자부심을 물려받았나 아니면은 엄마의 예민함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좀 유별난 사람이어서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맨날 이렇게 엉뚱하게 힘든 일만 맡아서 하는구나. 약간 이런 자책이 늘 섞여 있어. 이 작품은 그래서 이수인 과장이 굉장한 영웅이 아니다라는 묘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데 이렇게 싸우는구나. 또 하나는 같이 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그냥 이 사람들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지. 그쵸. 그래서 바깥과의 싸움이 아니야. 적대자와의 싸움이 아닌 걸로 많이 묘사를 해서 그런 점들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약간은 핍진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직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현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 그 마트라는 특성이 정말 취미생활처럼 용돈 소소하게 벌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런 대사를 치지. 어쨌든 난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렸을 때 그 담임한테 메타장 맞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네. 근데 돈 한번 쥐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맞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얘가 마음 먹은 게 육군사관학교 지원해서 출세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얘기도 하잖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막 대통령도 하고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지. 대통령이 두 분이나 나왔죠. 아 그렇네.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육사 시절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부정선거 강요하는 게 나와. 실제로 그거지. 뭐 대통령 뽑아라 하고 이제 뭐 누구 투표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거의 그 공개 투표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공개 투표라고 할 수 있나? 아니 그래서- 설득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지. 지켜보는 거니까 공개 투표인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네. 그래서 이수인 과장이 여기서 그냥 안 하고 가는 거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동기회를 모집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걸게하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요 모임에 정보가 새가지고 교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도자가 교장을 보자마자 이제 약간 이 모임 자체를 유야무야 흐리지. 그러고 이제 모임을 끝마치려는 사이에 이수인이 이제 손을 듭니다. 발언할 게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연설을 해.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부정선거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훈육관이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이 이수인을 퇴교를 시키려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재밌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냥 그거는 맞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괴롭게. 그 하잖아. 기숙사에 봤더니 무슨 분량 막 그걸 막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벌점이 100점이면 퇴교래. 근데 뭐 그냥 아무거나 다 트집 잡은 거였지. 근데 옆에 같이 쓰던 룸메이트가 우리 같은 방 쓰는 거니까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근데 훈육까지 다 감안하고 준 거였어. 그건 아니.
그런 맞아. 얘기 나왔어요? 그 얘기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에이 괜히 그런 거지. 아니 왜냐면은 니네라면 당연히 나눠서 갈 테니까 그래도 딱 그 정도 준 거라. 아 그거는 입턴 거라고 난 생각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전혀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축구하다가 딴 생각 잠깐 했는데 다리 부러졌어요. 그냥 거의 걸어 넘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쨌든 태클 어, 당했지. 태클. 그냥 왕따 당하고 있는 뭐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조직에서. 근데 아닌데? 원래 축구하다가 잘 부러져요. 그냥 운동하다가 다친 거지. 아, 그래요? 원래 축구하다가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 축구 굉장히 안 좋은 운동이야. 굉장히 위험한 무릎도 스포츠입니다. 나가고. 이도 나가고 이는 왜 나가? 헤딩하다 부딪히면 근데 이 나가. 사람은 젊었을 때였잖아요. 네. 우린 다 늙었잖아. 젊은 소리예요 진짜. 아, 그래. 저 20대거든요. 젊었을 때도 다 부러져요. 빨리 붙는 것뿐이지. 그래 젊을 때 뭐 뼈가 철이냐? 그러니까. 뼈는 뼈요. 왜냐면은 그 젊은 애들끼리 다리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러지는 거에 거지. 단단한 것끼리 강철과 부딪히면. 강철이 부딪히면 누가 하나 부러지겠지. 자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군의관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방학까지 기간을 이제 늘렸어. 가봤자 안 좋은 일 계속 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민을 막 하는데 이 군의관의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지 당시에. 네. 이 친구가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네. 당신 같은 청년이 그 모습 그대로 나이 먹게 둘 만큼 이 나라가 호솔하진 않아. 몇 년만 잘 버텨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꼰대가 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는 좀 안심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근데 해. 처음엔 그래요. 이 말이 마음에는 들진 않지만. 네. 그래서 내가 지금만 이런 거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네. 현재 시점에 갔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하면서 이제 맞서고 있는 거지. 음. 결국 사람의 본 토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전제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제목도 음. 약간 멋있었던 게 송국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지. 그쵸? 음. 근데 완벽하진 않은. 그렇지. 그냥 왔다 가만히 갔다 두면은 분명히 튀어는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송곳이라고 표현한 그냥 거죠. 송곳이 어떻게 보면 뭐 낭중지추라고 보통 하는데 그 표현을 생각하고 이렇게 맞닥뜨리지만 사자성어? 갑자기? 근데 전혀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완벽하지 않아. 마지막에 보면은 되게 네. 몹쓸 짓도 해. 맞아요. 꺼져 뭐 하고 욕을 하지. 완전 심한 욕을 하죠. 씨발려나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이 훈육관 면담을 하는데 자기가 공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어른다운 어른처럼 보이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수인이 결론 내리기로는 그냥 교활한 체제의 수호자일 뿐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결론이었나? 약간 망설였는데 그럼 제 결론이라고 할게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읽어서. 어떻게 읽으셨는데요? 아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갈등하는 평범한 어른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수인이 보기에 그냥 모든 게 다 원상복구 됐어. 결국 학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되게 교활한 체제 수호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뭐 그 벌점을 나누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쫓으라니까 그냥 쫓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상황이 좀 바로 돌아가는 것 같네. 라고 하니까 그냥 입만 턴 거지 와서. 전 좀 다르게 봤던 건 그냥 똑같이 결론은 그거지만 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 까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해서 그냥 반항한 거다. 그렇게 봤어요. 반항을 훈육관이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저는 보통 그런 건 생각했어. 반항이라고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잖아. 우리들도 반항했다.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해서 할 수 턴 없지. 거야. 입 턴 거야 그냥. 조용히 해, 이 큐베야. 아니 우리도 예전에 훈련병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식으로 체제에 아니었어요? 굴복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 경험을 알고 자기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려고 한 거죠. 근데 아. 반항이라는 거는 행동을 해야 반항인 거지. 말만 하면 그게 무슨 반항? 반항했잖아요. 그냥 초반에 큐베야. 반항에 나와요 여기. 말을 하고 나서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턴 거라고요. 그래.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아니 그 소령이 그 시켰을 때 그 모여가지고 다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딱 표현이 되는 게 이게 중간자의 역할이잖아 훈육관이.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처럼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있거든. 아니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중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나도 사실은 노력을 했고 네가 잘못하지 않은 거 알지만 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변명밖에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저도요. 그래서 뭐 거기에 그렇게 감정을 이입하고 아니 이입한 게 아니라 그 벌점을 준 게 의도가 있었다. 비겁하게 살아왔구나. 아니, 나는 해석이 다르다 아니, 이거지. 이게- 벌점을 준 거는 얘를 지켜주려고 한 거였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수인이 같은 위치에서 이수인은 이 사람처럼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비시키려고 앞에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교활하다기보다는 깔아뒀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계가 그래. 있는 네, 상황이었고 심정적으로 이렇게 그래.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벌점을 네. 줬다라는 행동 자체가 전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서로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 벌점 이거 쫓아내려고 한 거야. 아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그래, 오랫동안 그래, 얘기할 아니야. 일이야. 이거 아니 아닌 것 나는 같아. 내 생각은 이렇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오독한 거야. 자, 아니야. 그래서 이후에 자대에서 이제 군비리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 도장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 나와요. 맞아요. 근데 나는 정의를 외칠 뿐 정의를 실현시킬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왜냐면은 늙은 원사는 그냥 이거 제가 찍어드릴까요? 하고 그냥 찍어줘. 네. 도장을. 그래서 아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10년간 복무 끝내고 그냥 전역을 해버립니다. 네. 예, 군대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쵸. 그러고 전역하니까 바로 IMF야. 음. 그리고 요때 그래서 어찌저찌 그 푸르미로 입사를 했지. 거기에 입사한 이유가 이제 프랑스 계열의 회사고 우리나라의 그 체계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외국계란 그런 어떤 근거, 환상? 근거 환상? 없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간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 고졸사원도 진급한다. 나름 뭐 공정하다. 그런데 그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 다 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와. 이게 일동점. 빡세니까. 그래서 일동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 시점으로 와서 이제 과장급 모임이 있어요. 이제 이수인 과장이지. 네. 그래서 야 우리도 노조 만들자. 이런 얘기 막 해서 으쌰으쌰 해. 막 네. 투자해 어쩌고 하도.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수인만 노조 가입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했다. 아직이 아니지. 그냥 안 했다. 할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나오잖아요. 그럼 몇 명은 아예 할 생각 없다 그러고 그 자리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아예 그냥. 뭐 그런 식이었어. 아니 뭐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뭐 되는 게 있어.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국고신 얘기가 나오는데 음. 그 노사 이제 약간 협상 자리인 것 같고 네. 국고신은 이제 노측의 노무사로 나와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코미디지. 네. 사실은 이제 그 사측과 막 노측이 막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네. 그럼 네가 한번 사장 교육시켜 보든가 그랬더니 뭐 파이팅 뭐 이런 거 하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때 이제 그 사측에서 이 국고신을 매수하려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사장이 나왔지. 예, 녹음하고 뭐 배임 교사, 뭐 부당 노동행위 요거 들고 나와서 뭐 성실 교섭 당부하는 요런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푸르미로 옮겨가면은 이 과장들의 수단과 방법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자르라는 게 아니라 뭔가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도록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굴죠. 내가 이래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아주 그냥 혐오감을 보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왔던 네. 것 같아. 그래서 이소인이 이제 자기를 비유하는 게 구상화가 되죠. 네. 고라니로. 아, 맨 처음에는 뭐 토끼였는데 토끼 너무 하니까 그냥 고라니쯤으로 해두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왜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해고가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라는 거를 충족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회사에서는 만드는 그래서 네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도 부당해고예요. 그렇지. 근데 네. 그거 있거든요. 이렇게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자리를 빼고서는 이 사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 뭐 있잖아요. 데스크를 뺀다든가 어.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다 부당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예전의 방식이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럼 네. 뭐 연봉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요? 연봉 자체 주는 것들은 가지고는 그렇게 단번에 그게 네.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죠. 아, 그거는 왜냐면은 그래요? 인사평가를 뭐 제대로 해가지고 근데 인사평가라는 게 사실은 알수 애매한 없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평가를 제일 하점을 주고 인센이나 아예 월급 자체를 줄어들게 증명하기가 하는 방법. 근데 그건 어렵잖아. 똑같은 건데 그 재판부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양쪽에서 온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일 못했다고 공격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건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 네. 아니야 약간 애매해. 네. 그러면은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애매한 영역이 즉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해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직접 나가도록.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자발적 퇴사가 제일 편한 거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노조에서 연락이 오니까 그 즉시 그 고라니를 감싼 코끼리로 이렇게 구상화가 되는 장면도 있고 그렇죠. 되게 재밌는 만화적 표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조 모임에 나갔던 이제 자기 부서 직원들도 있잖아. 근데 이미 자기 평가가 좋지가 않아. 개꼴통 사이코 뭐 이렇게 그 개꼴통 사이코 과장. 뭐 그런 식이었어.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푸르미로 가면은 네. 진짜 그 상사들이 너무 진심으로 혐오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지. 네. 너무 마구대하고 있어요. 네, 뭐 조끼 뭐 제대로 안 입었다 뭐라 그러고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진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트집을 잡기로 마음 먹으니까 진짜로 이제 증오하게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수인의 상사인 정 부장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네. 그 인트라넷 계정도 정지시켜 놨어. 이런 건 괜찮나요? 뭐 알 수 없지. 재판부 가봐야 알 거지. 근데 이게 이수인 과장을 이게 쫓아내려고 권한을 뺏은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건 하나만 가지고는 뭐 가봐야 뭐 별 의미가 없는 증명할 수 있는 예, 방법이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은 막 이메일 수신에도 일부러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업무적으로 뭔가 그런 게 타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입 털면 되잖아요. 아유 깜빡했네. 그러니까 아. 그게 10개가 모이면 깜빡할 수가 없는데 이런 한 건 가지고는 하기가 좀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히 누가 봐도 아 이건 부정할 수 없네 이 정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괴롭힘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 정부장 얼굴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재밌어. 네. 약간 웃는 듯 뭐 하는 듯 좀 고소하다는 듯 약간 그런 표정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무섭 지나고 그러니까- 얼굴도 크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눈코입이 크고. 그러니까 없어요? 못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야. 아, 네. 하나 매겼다.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네. 하지. 그래서 이제 동료 과장이 이제 복싱으로 조언을 하는데 일단은 숙이고 가드를 올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때 그 가스통 점장이라는 프랑스계 요 점장이 와서 일단 사람들 다니는데 헤드락을 걸고 이제 막 영어가 되잖아 둘 다. 막 욕을 하지.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전해라. 앞으로 너네 진급도 없고 임금 인상도 없다. 그게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 나중에. 이거 아예 그냥 대놓고 통역하라고. 예, 했을 그렇게 것 하기도 같아요. 해. 예. 자,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마음 먹는 게 이거야. 자기 고란이잖아. 그래, 난 이미 죽었어. 하지만 내 발로 알아서 치워줄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랬더니 날 치워봐라. 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도끼가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이수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노조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독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조를 시작을 못해. 그치. 할 수도 없어요. 이걸 5건 다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노조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독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내부에서 맨날 싸움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집단이 모여 있는데 다 독한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다 독한 놈들. 조금만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서로 막 싸우니까. 그래서 힘들죠. 집단을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 노조의 내기도 내부 갈등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한 사람은 다 나갔겠지 뭐. 그리고 또 상황이 힘든데 또 다 날카로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그 거슬리는 게 있어도 견디지 물어뜯고. 못하고 물어뜯고 아. 이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새끼네.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 사측을 얘기죠. 이길 수가 없지. 그렇지. 사측을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사측에서- 작품에도 그런 표현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깥과의 싸움보다는 사측과의 싸움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와해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묘사를 했죠. 네, 그렇게 약간 와해 될 만한 시기에도 사측에서 딱 하잖아요. 또 회유를 하지. 네. 아 지금 돌아오면 돈 얼마 줄게. 너무 고구마가 많아요. 그렇지. 고구마 5조 5개야. 이거 다 보고 나서도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얹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진환경이라는 데가 이제 나와요. 쓰레기 뭐 용역 업체인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뭐 한 아저씨가 노인네지 뭐 이렇게 위에서 쓰레기 덮어 눌러 이러고 가다 떨어져 다쳤어. 네. 근데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없어. 다들 그냥 그런 일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든가 증언을 안 하려고 하죠. 네. 근데 이때 구고신이 등장을 해서 그냥 명함 나눠줘. 양심에 찔린 사람 있으면은 전화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월남전 다녀온 반장 하나 있잖아. 네. 막 뭐 죽여버린다 어쩐다 했는데 그 동료 지킬 깡도 없으면서 사람 죽일 깡은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할 말이 없지. 그렇죠. 저는 유일한 사이다 캐릭터. 구고신. 그래서 이때 이제 송곳의 뜻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송곳 같은 인간이. 정말 그래서 도움 주는 사람 하나 나오잖아요. 되게 깨지지 않게 아니라 되게 평범한 한 안경 쓴 남자애가 나중에 나오지. 증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구고신 강의하는 거인데 요거 드라마로도 사실 짤로도 되게 많이 도는 그런 장면이었지. 아 안내상 씨.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강의하는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러니까 뭐 그 점장 행동이 부당노동 행위임을 이제 수인은 알고는 있어.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근데 자기는 이제 세상에 걸림돌 같은 인간이라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 막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이미 그 노조 막 구성하고 이런 걸 다 배운다는 거야. 교섭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배운다고. 우리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요 대사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래 노조에 우호적인데 왜 여기는 이럴까요? 푸르미는 또 프랑스 사람이 하는 데인데. 여기선 이래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약간 좀
배경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프랑스는 노조에 대해 왜 우호적이냐 파업도 많이 하는데 프랑스도 노조 조직률이 낮아요. 한국만큼 낮진 않은데 뭐 왜 노조에 대해서 우호적이냐면 거기서는 단체 협상을 체결하면 그 효과가 노조 가입되지 않는 다른 노동자에도 다 퍼져요. 좋네. 그게 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노조들이 싸우는 게 다른 사람들 쟤네가 이기면은 우리한테도 혜택이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이 숟가락 얹으면 되네.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는 시스템이라서 거기는 우호적인 거고 독일은 노조 조직률 자체가 높아. 거기는 거기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파워도 세고 노조도 조직률이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노조에 대해서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프랑스랑 독일은 아예 우리랑 배경이 다르다. 어쨌든 프랑스계 회사이고 사람도 뭐 프랑스 사람인데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랬더니 그곳이 얘기하는 게 약간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사장 뭐 노조 운동 뭐 몇십 년 하던 사람도 사장 되면은 노조 깨 생각부터 한다.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인과 구고신의 1대1 상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네 싸움이 아니다 이거지. 사실 맞죠. 이 사람은 잘리고 요 대상이 아니잖아 처음부터. 그치. 그래서 근데 소장 너도 잃는 거 없지 않냐. 그럼 나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는 좀 할려나 보다 하고 일단 그래서 직원들하고 좀 친해져라. 그러니까 옳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말을 듣는다.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아. 맞아요. 구고신의 대사는 다 명대사. 귀에 꽉꽉 꽂히는. 명언 머신이야 그냥. 그러니까 강의하고 다니셔야 돼 그냥. 그래서 강의하고 다녀. 아니 근데 그냥 좀 많이 실제 이런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작가가 쓴 거잖아요. 이런 대사를. 근데 이 네, 그렇죠. 뭐냐 고문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조언을 그 하종광 씨한테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노동운동 하시는. 아니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판에서 이런 식으로 그 어디든 가가지고 다 강사로 이렇게 강연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여러 병 이렇게 짬뽕을 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의 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민주화운동 하다가 고문도 받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꺾이지 않은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중꺾마 뭐 그런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장 학습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나오는데 네. 용역 깡패들 있는데 간 거야. 네. 이건 뭐죠? 했더니 웰컴 투 더 리얼 월드. 이게 이제 노조 활동 이게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지. 그 경찰들마저도 여기서 그 용역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인데 집회를 신청을 하면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맞불을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측에서 일부러 거기를 먼저 선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결정을 하게 돼서 막 섭외도 해오나 봐 사측에서는. 되게 잘 뛰는 사람. 근데 젊은 수인이 여기서 이제 달려서 뭐 하는 거였는데 일단 부정 출발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가 인정하는 걸로 나오지.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요. 좀 답답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국어심 이런 내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똥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결국 수인이 이제 왕따를 이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군대 생활 또 이제 또 리와인드 하면서 나오는데 그 막 오물에서 막 굴르니까 그다음부터 오히려 막 역설적으로 자유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나 왕따가 체질인가 보다. 뭐 이렇게. 독한 남자.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국어신의 강의가 중간에 나오는 게 뭐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고, 그게 이제 깃발 드는 놈들만 배로 채웠다.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한 사람들만 사실은 수익을 얻었지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비정규직은 아무것도 못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과장이라고 안경 쓴 약간 뾰족하게 생긴 얍삽이. 이런 얍삽이 하나 나오는데 그 황주임이라고 약간 찐따 같은 애 하나 있어. 황준철? 이게 뭐 5년 동안 뭐 둘이서 뭐 호영어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자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른 이유도 네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만만해서라고 만만해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국어신이 약간 옆에서 우연히 들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 한꺼번에 호구과외라도 봤나봐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단 자 취업 규칙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회사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한 거고 이때 이제 수인의 어떤 또 성격을 보여주는 게 어쨌든 얘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때 접대 자리에 황주임이 간 건 사실 아니냐,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이제 명언 또 한번 쳐주잖아 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오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지켜야 될 존재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 단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뭐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점점 사실은 얘가 손을 떼야 되나? 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끌고 가는 게 사실 송곳의 거의 주된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결국 요 얘기 듣고 이제 황제임이 사직서를 안 쓰지. 버티고 있어. 그랬더니 그냥 해고해라. 그랬더니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뭐 이게 규칙이 있나 봐요. 3일 전 통보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데 다음 이제 날이었어요. 다음 날이었나? 어. 뭐 그랬어. 그럼 다시 하라고. 이게 또 약간 좀 교과서적인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뭐냐면 징계위원회라는 건 이때는 이거 거의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쵸. 네, 아마 이게 20년 전이요? 엄청 오래됐죠, 이거. 2003년 뭐 그때쯤일 아. 거예요. 까르푸니까. 네. 아, 그렇네요. 까르포 나간처럼. 아니 뭐 이럴 때 취업 교칙도 요즘은 아마 거의 없는 회사들 없을 거고 네. 징계위원회도 아마 거의 기본으로 할 거예요. 누구 이제 이런 일 벌어지면. 근데 중요한 거는 징계위원회 열 때 며칠 전에 변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했다는데 내가 잘못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징계위원회 끌려가면 당연히 말 못하겠죠. 당연히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음. 왜 징계위원회 열어놓고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안 줬냐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돼서 무효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하지만 대표적이지만 무사람들은 뭐 몰랐겠지. 이게 모르죠. 사실 대부분 알 수가 없죠. 막상 당하면은 이렇게 반박 못 할 것 같고 그냥 가서 진짜 무릎 꿇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럴 것 그러니까요. 같잖아.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카운터를 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주광민이라는 애 나오잖아. 좀 잘생긴 애. 네. 그 황주임의 친구지. 항상 그 주광민이 그 황주철 좀 돌보려고 하는 거. 그쵸. 둘이 나중에 무슨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고. 예전에 막 피라미드 하던 것도 빼오고 막 그랬다고 맞아 했어요. 맞아. 이 새끼가 하여튼 문제인데. 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가 가입을 하니까 노조 가입이 되게 활발해졌어. 얘가 바로 그냥. 그 좋은 사람이죠. 역시 좋은 이게 사람. 요즘 트렌드로 얘기하면은 ENFP. 젊은 척해. 그러니까. 주인공은 인프제 뭐 이런 느낌으로 몰라. 아, 이해가 된다. 조직, 조직 활동은 ENFP가 해야 돼. 그치. 뭔지 그래야 알 것 돼.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의 조언인데 그 항상 그 비니 쓰고 나오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는 건 안 무섭다. 졌을 때 맞아요. 혼자 있는 게 무섭지. 그래서 그냥 옆에 있어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인이 자기가 뭔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너무 걱정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징계위원회 혼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너무 걱정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독거려 주는 이 거지.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이수인이 그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허벌나게 조져불자라고 했어. 맞아. 그 사람이지. 터프하게 네. 생긴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 이 작품은. 과거와 그 모든 일생 자체가 네. 그 사실은 장면이 충격이었죠. 노조 활동을 할 사람이 아니 노동운동 할 사람이 아닌데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결국 이제 분신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건데 맞아요. 그 연출이 이제 원경으로 막 딱 잡아가지고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결정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허 과장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회의하잖아. 네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랬더니 요 황주임이 넌 친동생한테 그래? 아니 친동생한테 누가 이렇게 하냐. 그렇죠. 약간 그런 방식으로.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거절하고 나오는 거였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조작을 해놨잖아. 뭐 그때 뭐 허과장을 안 나갔는데 얘만 나가서 접대받고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당시 뭐 휴가 중인 어떤 동료 문자가 이제 증거가 돼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처분이지 견책을 견책. 받고 이제 풀려났다. 허과장은 욕 먹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구고신과 이제 의문의 여자랑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아까 비니 쓴 남자 얘가 이제 막 피 흘리고 있는 막 이런 게 나오고 왜 모래처럼 흩어질 사람을 뭉쳐놔서 이러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인이 이겼다라고 이제 구고신 소장한테 알리러 갔는데 이 사람이 그 만성 신부전을 하루 4번 배에다 호수를 껴야 돼. 이거 처음 보나 뭐 이러더라고. 뭐 그렇게 처음 보죠. 보통 사람 볼 일 없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구고신의 푸르미 강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JTBC가 그때는 뜨기 전이어서 드라마가 많이 회자가 안 되고 시청률이 낮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드라마 과연 시청률 높을 수 있을까? 난 그치, 높을 수가 없는 드라마예요. 약간 재미가 소재 없었어요? 자체가. 잘 만들긴 아니 했는데 나는 안 소재가 봤는데 우리 이 송곳이라는 만화 자체의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럴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약간 머리 아픈 얘기 같아. 그리고 근데 뭐 안내상 씨가 아니 연기 간단히 잘했어. 얘기하자면 사이다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어. 요즘 사이다가 대세인데.
뭔 소리야? 근데 클립으로 많이 돌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많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어쨌든 막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국어신 강의를 듣게 하는데 이때 소희는 그 계약직까지 요 강의를 듣게 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해가지고 이제 국어신 소장이 이수인 씨 너무 위대해지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해.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언급되지. 나 너무 위대하게 보지만 뭐 이런 식으로 국어신이 농담도 자주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계속해서 사측과 이제 교섭 진행 중에 이제 이수인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일동점이죠, 여기가. 그래서 일동지부의 노조 임원을 선출을 하는데 이때 주광민이 선출이 됐어요. 이때 보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예의상 나가는 거다 해서 둘이 다 올라가는데 졌어. 표가 되게 많이 차이 났어 심지어. 그랬더니 국어신 신나가 역시 미모지 미모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역시 ENFP가 그게 중요하다. 근데 얘가 위원장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소식지 같은 것도 만들고 개미 뭐였지? 개미통신인가? 개미통신. 그게 푸르미의 상징이 개미였나? 뭐 그랬을 구름이 거예요. 뜻이 개미래요. 아 불어로. 그래? 네. 오.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위원장이 되고 처장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옆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국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실제로 노조에서 일은 거의 사무처장이 해요. 네. 그럼 잘 됐네. 포지션이 그래서 잘 됐네요. 사실은 이것도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작가가 해놓은 게 아닌가. 위원장은 약간. 위원장 그냥 진짜 미모. 위원장은 얼굴 마담이고. 진짜로요? 네, 아니 물론 이제 얼굴 마담인 게 자체가 뭐 아예 권력이 없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사람들 앞에 그 대외적인 일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은. 만나는 일. 만나는 그렇지, 일 그렇지. 계속 만나고 근데 사무처장은 그거보다는 내부 조직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러면서 노조 가입도 계속 하고 뭐 이렇게 추진하고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측은 계속 직원 회유를 하고 노조 탈퇴를 조장을 합니다.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노조 탈퇴 이렇게 어디, 종용하는 거? 아, 그렇죠. 당연히 부당 노동 행위죠. 이것도 노조 탈퇴도 누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이라는 거 똑같은데 누가 봐도 너는 얘한테 뭐 노조 탈퇴하도록 압력을 넣었어라는 게 인정이 될 정도면 그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요즘 재미 좋은가 봐? 이러면서 깐죽깐죽. 이러는 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하기가 약간 어려운 거지. 그렇게 막 엄청 쌓여 있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할 수 항상 있겠지만 녹음기를 들고 다녀. 근데 노공기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사실은 부당노동 행위를 잡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힘든 게 실제로 그래서 탈퇴도 하고 그리고 뭐 회유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랬더니 편가르기는 안 가르쳐줘도 다들 타고난다.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요 노조원들한테 실망한 이런 거 얘기하니까 국어신이 그게 다 반장병이다. 반장 되고 나면 애들이 막 까부기나 하고 막 안 듣고 막 이런 거 같지만 그 사람들 다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반장 되기 전엔 자기도 같이 떠들었으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결국 하려는 게 복수가 아니면은 노조원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노조원을 늘려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냥 하려는 게 복수?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냥 칼 들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잘렸을 때 그 불 지르고 오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불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저번에 라이터 찾더라고. 아직 안 질렀구나. 제 인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는 떠나면 남인데 뭐하러 제가 거기에 인생을 또 소모할 이유가 하긴 또 뭐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자, 노무 전문가 가가멜과 함께하고 있는 가가멜님. 이제 3권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회사 사측에서 하는 부당한 거 돈이 안 드는 것 중에 뭐 하나를 찾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한 거야, 아이디어를. 네. 그 노조원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가 있냐 했더니 가방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 그러니까 매장 물건을 훔쳐갈까 봐. 그것도 아줌마들만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찌라시에다가 내용을 넣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사측에서 또 가방 검사도 중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덕분에 10명이나 가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국어신이 설명하죠. 그게 회사에서 김백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냥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일 커지면은 네. 괜히 또 이게 20명 들어갔고 10명으로 줄인 거일 수도 있는 거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이게 재밌는 부분이 이게 노조의 효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노조를 가입하려면 노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뭐하러 하냐고. 근데 뭔가 노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사람들이 실제로 가입하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재택하다가 전출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가입률이 갑자기 확 늘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다 정말로. 아, 그쵸. 자기한테 정말로 도움이 돼야 노조에 그리고 가입한다. 귀찮은 걸 왜 해? 그렇지 뭐. 얻는 것도 없는데. 근데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생각이 누구나 다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한다.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인을 하기
시작하고 머리를 굴린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든지 다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기 시작해요. 뭐 유니폼, 마스크, 지각 같은 거. 그리고 그거를 막 매번 체크하다 보니까 주강민 지각 3번 했다고 하루 결근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임금에서 하루치 플러스 주휴수당이 제외된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깎여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일단 거기다 사인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게 지각이라는 게 뭐 많이 해봤자 막 몇 시간 지각한 게 아니라 뭐 1, 2분 뭐 10분 뭐 이렇게 한 건데 그걸 3번 했다고 결근 처리하는 거는 원래 부당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그 다툴 여지가 있는 거니까 되게 애매한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취업 규칙 같은데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윤리 그거는. 규정 준수 서약서는 취업 규칙에 앞서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애매한 거에 취업 규칙이라는 거는 법이에요. 회사 내에 어떤 법이야. 그래서 만약 기존에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만약 바꾸고 싶어. 회사에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바꾼데 왜 여기서 취업 규칙이 아니라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를 했냐면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그 노동자 전체의 절반의 가반의 투표를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업장 내 법이기 때문에 법이 준수해야 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용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왜 담배 피러 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그치. 왜 너 화장실 가는데 왜 안 하냐면 사기가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아예 안 한다고.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요. 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저기 라이터 빌려드려요? 아니 그 흡연 구역으로 나갈 때는 시간이 체크가 안 돼요. 아, 그런데- 태깅하고 나가야 돼. 그런데 많죠. 아 그러니까 그 담배 피러 나가는 걸 아예 막진 않잖아요. 막지는 않지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빼요 그러면은? 그 태깅을 하고 나간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럼 나중에 페이 줄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아니 빼- 그러니까 태깅하고 나갔으니까 거기 근로 시간 포함이 안 돼. 휴게 시간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휴게 그거 시간이. 뺀 나머지 시간만큼 더 일을 해야겠네. 네. 아 그래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게 놨어요. 정말 그런데 1분 1초는 많아요. 다 빼놔요. 그래서 카페도 휴게 공간이기 때문에 찍고 나가야 돼요. 하여튼 되게 그 별로 이렇게 그 추천되는 그런 인사 관리 방법은 아닌데 네. 불만이 쌓이니까 직원들이. 근데 아마 저 비흡연자가 많으면 또 찬성할 수도 있어. 이렇게 중간에 담배 피러 나가면 되게 좀 짜증나긴 하거든. 그렇지.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카페도 이제 휴게 공간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카페 공간이 아닌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지금 난리고 그래요. 근데 이런 윤리규정 준수약서 해놓고 이게 쪼는 것도 선택적으로 쪼는 거니까 일반 직원들은 따르는 비노조원들은 또 영향을 안 받겠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가스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원칙주의자였대. 룰을 지켜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수인 과장도 되게 친했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 어느 날 그 정부장이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갖다 재포장하는 걸 본 거야. 근데 폐기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걸렸어 심지어. 그리고 폐기할 때 안 하고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진짜 영업 보통 그러면은 해고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래서 영업 정지 3개월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갖고서는 접대를 해서 48만 원으로 벌금형으로 감형을 만들었대. 그래서 50만 원, 총 98만 원으로 막았대. 그리고 돈은 더 벌었대. 이게 코리아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약간 바뀐 느낌이에요. 가스통이. 그 스타일 되게 좋아하잖아. 얘 가스통이 있지. 코리안 스타일로 해결하라고. 이게 사실 지금 보니까 되게 미개하게 보이긴 해.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랬겠지. 이게 대충 뭉개면 다 되는구나. 네. 그 예전에 그래서 개콘이었나?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딨니?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실제로 그렇고 요즘도 약간은 그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해. 예전보다 힘들어졌지만 그에 걸맞는 어떤 대응 방법을 찾았겠지. 근데 저는 약간 요 부분이 조금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가스통 캐릭터가 너무 얄팍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입체적이지 않다. 좀 입체적이지 않다. 뭐 원칙주의자가 이거 한 건으로 그렇게 변한다고 이런 한 건은 아니고 그런 게 쌓였다는 그러니까 에피소드 약간- 하나였겠죠. 근데 서사가 저는 충분하진 않았다. 예전에 외국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대표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더 하더라고요. 그걸 안 와봐. 이게 왜냐면 성봇이 달라지면 풍경도 바뀌기 그러니까. 때문이니까. 진짜 더 해. 그 앞에서 그 말을 깔아놨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이래도 되니까 더 한 다음에 네.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진짜 실제로 이제 난 이곳의 룰을 따르고 있는 거야. 현지화라는 표현을 하거든. 신난 거지. 그거 못 하다가. 그리고 이런 다 표현 가스통이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령 유럽에 본사가 있는 어떤 회사면 한국 정도의 이 장점이 2000년도 초반이니까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면 얼마나 중진국이지. 변두리 시장이야. 그러면은 본사나 이런 데서 권력 다툼 밀려난 애들이 오는 거란 말이야. 신났지. 그럼 보통 그런 애들이 애사심도 별로 없고 해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고 실제로 많이들 했고 한국에서도 또
그래서 나는 가스통이 처음에 룰대로 하라는 거 자체라는 그것도 약간 이상하다. 왜 그런 애들이 여기 올 리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잔업 금지하는 거가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 그다음에 연장 수당 없이 이루어지는 잔업 같은 게 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수인이 이제 다 퇴근하라고 하죠. 오전쪽 다 퇴근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 노조 들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라 일찍 퇴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또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아니 이 당시에 한국이면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게 최고지. 그쵸. 보통은 다 제 시간에 퇴근 못했으니까. 그렇지 뭐 맨날 눈치.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칼퇴 그런 단어가 너무 이상해. 아, 그 예전에 저도 근데 잠깐 있었던 회사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건데 8시 반까지 출근을 하래요. 퇴근 늦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왜 8시 반까지 출근하냐면 청소하래. 아침에 와가지고. 아, 창문 이메일 열어놓고.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라고? 창문 열어놓고 지금 제일 막내니까 와가지고 걸레 빨아가지고 청소를 하래. 아, 부당 노동한 거죠 그때. 안 저도. 파시면 되죠 그거. 진짜 그런 거 같다.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냐. 아 진짜 그랬었어요. 아 어디야 무슨 군대야 뭐야. 요즘 군대도 안 그럴 거다. 그러니까요. 세상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퇴근하는 사람들 정부장 무리가 막아서죠. 근데 옥신각신하다가 정부장이 막 떨려서 떠밀려가지고 넘어져. 지가 일부러 부딪히잖아 벽에다가 피 흘리고. 아이고 그랬더니 쾅 박았더니 그래서 그 밀친 아줌마한테 고소장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갖고 그곳이는 별거 아니라고 해요. 노조 하면은 원래 전치 2주 같은 건 흔하대. 그렇지. 그리고 1심까지가 3개월 걸리기 때문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사이 교섭을 통해서 풀면 되니까 노조를 키우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약간 큐베 같다. 근데 뭐든지 결론은 노조를 키워야 된다는 거. 근데 전치 2주는 그 손가락에 상처만 나도 전치 2주야. 맞아요. 그치. 뭐든지. 아. 찰과상만 나도 무조건 제일 짧은 게 전치 2주야. 왜냐면 상처가 나는 기간이 2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 이걸로 다투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4주 정도 맨날 뭐 하면 전치 4주 이런 거 많죠. 네. 그게 조금 더 많이 다친 거지. 그 골절 되면은 이제 8주 이상 넘어가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2주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가 머리 박았다고 얼마나 다쳤겠어. 뭐. 그래 피 조금 났어. 계속 놀리잖아. 그 아줌마한테 밀쳐가지고 그거 다쳤다고 막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어디 남자가 써먹긴 하겠어.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지. 그리고 이제 노조에서 조끼를 만들어 입자. 그래서 조끼를 다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장 안에서 조끼 입고 있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가스통의 그 직속 상관이 올리비에라는 사람한테까지 그 얘기가 다 전달이 된 거야. 이름 참 예쁘네. 남자죠? 아주 남자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 막 입구에서 저지시키잖아요. 조끼 입으면 못 들어간다 막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리고 계산도 막 그 비조합원들을 시키고 고객들한테 어. 저쪽 가서 계산하시라고 막 막아서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휴식 시간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못하게 막으니까 이제 몇 명이서 못 들어가고 일을 못한 상황이 됐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소송 비슷한 거를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 탓에 이제 비조합원들은 대신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결과가 좀 생기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사실은 굉장히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전근대적인 게 모든 게 다 부당노동 노조 파괴 이런 행위거든요. 그쵸. 이거는 그냥 요즘 같으면 분할만 할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야. 근데 그냥 조지면 되는구나. 근데 법으로. 근데 2000년대 초반이라는 점이 이때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관례가 쌓였겠지. 그렇죠. 아니, 이전부터 쭉 있었지만 약간 판례가 쌓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렇겠지. 보름간의 대치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이 27명을 고소한 거야.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다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대. 그리고 급여를 받더니 출결 공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일부러 휴게 시간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토막이 났어 거의 월급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노조가 약간 분열되기 시작한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사측이 노무 제공을 거부한 거라서 받아낼 수는 있대. 근데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 사측에서는 또 뭐냐? 탈퇴하면 급여 다 돌려주고. 노조 탈퇴하면은. 네, 노조를 탈퇴하면. 그래서 이때 좀 많이 탈퇴를 하죠. 돈이 걸린 거면 사실 사람들이 힘들지. 그때 이제 이수인이 막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해요. 자기 예전에 행군했던 네. 시절. 편제 화기라고 해가지고 자기 화기 말고 다른 거 10kg짜리를 돌아가면서 원래 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뭐 이러저런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수인이 되게 오래 들은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잠들어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깨우는 소리에 기상을 해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나는 그래 좀 힘들었으니까 좀 버틸래 그러고선 되게 힘들게 버티다 1시간 뒤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던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약간 반장 같은 역할하고 있던 동기가 혼자 목이 터져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나 너무 힘들다 같이 좀 깨우자. 화를 내지 않잖아. 이수인이 일어나니까 자기 너무 힘들다고 같이 좀 얘기하자고 하는 걸 보면서 이수인이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죠. 뭔가 약간 안도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나 되게 잘못했잖아. 사실 들렸는데도 그냥 너무 피곤해서 1시간 더 잔 건데 네. 진짜 아무도 안 일어날 줄도 몰랐고 네. 그리고 걔가 나한테 화를 내면 그것도 되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야 나 좀 도와줘. 일어나서 같이 그러니까. 깨우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약간 그래서 감화된 게 있었겠지.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탈퇴한 사람들은 배신자가 아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를 견딜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져라.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선거는 끝나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렇죠. 그 나중에 나오잖아. 그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숟가락만 얹어?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감당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노동운동, 노조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그냥 되겠지. 희생이야. 독해야 돼. 마도카야, 독한 사람. 마도카. 갑자기 말 마도카야. 이 사람들이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례들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집안이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부에서 이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짊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편제하기 10kg짜리를 혼자 짊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부당하잖아. 네. 잘못된 것 같잖아. 그럴 때도 근데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성공하면 다 같이 성공하는 건데 실패하면은 우리들만 자기만 실패하는 거야. 실패하는 이게 거야. 근데 노조를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노조가 좀 오래된 그런 사업장 같은 데는 그냥 누구나 이렇게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노조가 오래된 곳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설정상 여기는, 5년 전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가입자가 계속 없다가 이제 늘리고 이제 있는 만들고 네. 있으니까 다들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런 경험이 없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여기 이제 전 6권 중에 네. 절반 분량 정도 네. 다뤄봤는데 네. 407화에 계속 이어가지고 송금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노무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굉장히 유익한 방송. 엄청 유익하네요. 하지만 본인도 지금 쉬고 있는 그래서 더더욱 유익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 네. 있고 자 마무리해볼까요?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